수녀원에서 치매에 걸린 수녀님들이 기억이 온전한 수녀님들과 따로 식사를 하다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식사를 하니 대화가 많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검사해 보니 치매에 걸린 수녀님들의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나가 우리 가족이 함께 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즐겁습니다. 이번 편지에는 우리와 같이 뇌 속에 치매의 싹이 존재하는 40, 50대의 사람들을 위해 미리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청력과 치매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마스바라 에이타가 지은 치매의 싹을 뽑아내라에 보면 치매의 싹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과 지금의 상태가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의 생활이 뇌를 젊게 만들어준 것 같아 감사합니다. 10개 문항 가운데 이전에는 해당 사항이 6개나 되었는데 지금은 1개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곧바로 전문의와 상의할 단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치매의 싹 체크리스트 1. 같은 질문이나 이야기를 반복하는 일이 늘었다. 2. 물건을 둔 장소나 문단 속을 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3. 사물의 이름 대신 그거로 대신하는 그거 증후군이나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일이 부쩍 늘었다. 4. 일에 통 의욕이 생기지 않으며 취미생활도 금방 실증을 내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 5. 예전과 달리 치장에 관심이 사라졌다. 혹은 의상이나 액세서리 등 패션에 무감각해졌다. 6. 대충대충 치우거나 하다가 많은 일이 잦다. 7.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면 한쪽은 반드시 실수한다. 8. 이전보다 자주 화를 낸다. 9. 젓가락질이 서투러지거나 음식물을 흘리는 일이 늘었다. 10. 식탁에 앉으면 아무 말 없이 바로 먹기 시작한다. 당신도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인지운동을 통해 뇌세포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달인 시냅스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환경에 의한 뇌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신경가소성은 영유아의 뇌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성인에게도 가소성의 효과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정신활동을 해서 뇌를 자극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문, 책, 잡지를 읽고 화투, 카드놀이 등을 즐기세요. 박물관에도 가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 같은 간단한 정신활동이라도 자주 해서 습관이 되도록 하면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라디오를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4년 동안 이런 정신활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정신적 자극을 아주 적게 받은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약 3분의 2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독서를 권하고 싶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집중해서 책을 읽을 때는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감정과 기억, 심지어 신체 동작이나 촉감과 관련된 뇌 영역까지 활성화됩니다. 재미있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재미를 느끼면 집중력이 좋아져서 기억도 잘 됩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의 하나로 외국어 공부도 권합니다. 2개 국어를 하는 성인은 기억력에 문제가 나타나는 시기를 5년 정도는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2개 국어보다는 3개 국어, 3개 국어보다는 4개 국어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옛말처럼 학습을 게을리지 않고 계속하면 오랫동안 뇌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외워보면 좋을 듯 합니다. 함께 외울 구절도 생각해 보지요. 우선 시편 119장을 함께 외웠으면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가도 가사를 외우고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력과 치매에 대해 탐구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불행할까요? 2002년 존스나 2006년 불의 개망 등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각 장애인들이 시각 장애인들보다 주관적인 삶의 질에서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듣지 못하는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불행하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것은 사물로부터 나를 고립시키지만
듣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고립시키기 때문이다. 청각 정보는 양쪽 귀에서 가까운 측두엽에서 처리합니다. 소설 뇌에서는 우리의 뇌가 소리를 듣는 과정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보라고 부르면 소리의 파동이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고막 뒤에는 고실이 있습니다. 고실 안에는 귓속뼈 3개가 관절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망치뼈는 고막에 붙어 있어서 고막의 진동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진동은 다음 뼈인 모르뼈에 전달되고 다시 모르뼈는 맨 끝의 뼈를 움직입니다. 이 셋째 뼈는 생김새가 말을 탈 때 발을 디디는 장치인 등자를 닮았다고 해서 등자뼈로 불립니다. 이 세 귓속뼈가 소리 자극을 기계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목소리가 증폭되며 파동은 속귀로 전달됩니다. 속귀에는 달팽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Y각이라 불리는 기관이 있습니다. 선모가 달린 1만 5천여 개의 신경세포를 품고 있는 이 기관이 바로 진짜 청각 수용기입니다. 파동은 여기서부터 전기신호로 변화되어 청각신경을 타고 거슬러 오르다가 대뇌 관자엽의 가로관자 1항에 도달하는데 거기에는 각각의 소리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소리사전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신묘막측합니다. 시편 139장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묘막측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인체를 탐구할 때마다 이 말이 떠오릅니다.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 부위인 측두엽은 정서의 중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 결과 청력 상실이 치매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노인은 청력 상실이 심해질수록 치매의 위험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학연구소 프랭크 박사팀이 10년 이상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청력 상실 정도가 심할수록 치매 발병이 증가하였고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은 청력 상실 정도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왜 청력 상실 시 치매가 증가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청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소음이 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의 청력을 보존할 방법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내일은 절제 있고 검소한 영양과 식사가 치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하는 음식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거나 뇌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술, 담배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곳에서 치매에 대해 탐구하면서 더 늦기 전에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매의 원인이 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피해야 합니다. 억지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자유의지로 물리쳐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뇌졸중은 치매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생활 습관성 질병입니다. 고지혈증도 피해야 합니다. 비만인 분들은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체중만 줄여도 혈압을 낮출 수 있고 당뇨에 걸릴 위험도 줄어듭니다. 최근 들어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1인당 진료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장이 망가지면 최후의 수단으로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데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당연히 생명이 위험한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만성 신부전증도 고혈압, 당뇨병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피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끊어야 할 것이 담배입니다. 담배도 뇌졸중의 주범입니다. 흡연을 시작해서 30년 정도 지나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250% 증가합니다. 중년에 흡연한 사람이 노년에 기억력 장애가 올 확률이 37%나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피도 끈적끈적해지고 몸속 유해산소도 늘어나면서 염증 반응이 생겨서 신경세포가 퇴화합니다.
이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어 건강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없습니다. 같은 방 동료가 1982년에 서울대학교에 함께 입학한 동창입니다. 그는 이곳으로 왔을 때 금단 현상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자네는 자연스럽게 담배를 안 피우게 되었으니 치매에 걸릴 위험 하나를 제거했고 뇌졸중 위험도 줄일 수 있으니 잘 된 거야. 이참에 완전히 끊으면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더니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25년 동안이나 담배를 피웠고 지난 2년 동안은 매일 50에서 60개비를 피웠다고 합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자각하면서도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를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위로했다고 하네요. 이 친구에게는 이곳에 온 것이 건강을 위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음은 과음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뇌 촬영을 해보면 좌우 뇌를 연결하는 뇌량의 크기가 감소합니다. 여기에서는 술도 금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곳은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셈입니다. 또 피해야 할 것이 유해한 중금속입니다. 우선 구리를 많이 섭취하면 위험합니다. 2006년에 모리스 MC 등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와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에 구리의 양도 많으면 인지 기능에 있어서 구리 섭취가 낮은 경우에 비해 노화가 19년 더 진행된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브레워 G.J. 등이 2009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있는 아포2라는 유전자와 구리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포2에 의해 만들어진 단백질과 구리의 유해작용으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 뇌 손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리의 1일 권장량은 0.9mg입니다. 그런데 간 요리에는 구리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철이나 아연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뇌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구리와 철은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산소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고 아연은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서로 응집해서 플라그를 생성하도록 조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에 들어있는 햄철은 우리 몸에 계속 흡수되어 뇌에 악영향을 줍니다. 1일 권장량은 성인 남성과 50세 이상 여성은 8mg, 19세에서 50세 여성도 18mg이며 아연의 1일 권장량은 남성이 10에서 11mg, 여성이 8mg입니다. 이들 금속이 과도하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루미늄을 많이 섭취하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알루미늄 양이 0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알루미늄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이나 베이컨 파우더 등을 살 때 알루미늄이 들어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조리기구와 그릇을 고를 때도 구리, 아연,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알루미늄 캔에 들어있는 탄산음료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은, 즉 비타민만 함유되어 있는 영양제를 찾으세요. 수은도 뇌에는 해가 될 수 있어 참치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치매와 관련해서 특히 피해야 할 것으로 나쁜 지방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입니다. 중년의 나이를 지나는 시기에는 육식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로마린다 대학의 GMP 등 연구자들이 1993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동일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식하는 집단과 육식을 주로 하는 식사를 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관찰한 결과 채식하는 사람들이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발병 가능성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 포화 지방을 4년 동안 매일 25g을 섭취하면 절반 정도의 포화 지방을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성이 2배나 높았습니다. 2003년에 모리스 등의 연구를 통해서도 반경 화유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이 나쁜 지방을 피하는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나쁜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mg 이상이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50% 증가합니다. 중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2, 30년 뒤에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동물성 식품이 최소화된 식사가 건강한 식사입니다. 생선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저푸른 초원에서 얻은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사가 좋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열량을 제한하여 식이를 공급하면 수명이 50%까지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뇌세포의 수지성 돌기 기능도 증가합니다. 하루 1,500에서 2,000 칼로리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량 제한 식사는 뇌의 수명도 늘려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 지금 즉시 치매 위험 요인들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